오늘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안건이 추가됐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입니다. 노 의원은 6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3억 원 정도의 돈 뭉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72시간을 넘기더라도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하도록 돼 있어서 내년 9일까지인 임시국회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증거 조작으로 검은 돈을 집에 쌓아둔 것처럼 주홍걸 씨를 찍고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함께 보시죠. 검찰이 제 집에서 압수한 돈 뭉치는 검찰이 만든 작품일 뿐입니다. 그 현금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8천만 원,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대략 1억 2천만 원,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출판 기념회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입니다. 이 중 일부는 봉투조차도 뜯지 않고 축의금 그리고 조의금 봉투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정리를 못해서 이렇게 축의금, 부의금을 이 봉투째로 수십 개 이렇게 놔뒀는데 이거를 봉투에 있던 돈을 하나씩 전부 꺼내서 이렇게 돈 뭉치로 검찰이 만든 것입니다. 부패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서 당내 내부 분열을 시키고 민주당을 와해시키겠다는 민주당 파괴 공작에 민주당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야 합니다. 노 의원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마음으로 맞서겠다면서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거겠죠. 민주당은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박기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신중합니다. 잇따른 검찰 수사에 단일 대우로 맞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보이지만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지만 이런 보복적 성격이 분명하고 정치 편향적 보복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어야 된다. 부결되면 방탄국회를 주도했다는 오명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론보다는 의원들 각자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또 의원들이 각자 자기의 소신 입장이 있겠죠. 과도하게 또 왜곡된 그런 기획된 수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의원들께서 판단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8년 전인 2014년과 2017년 부의금을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며 이번 수사는 민주당 파괴를 위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면서 당 대표뿐 아니라 의원의 비리 혐의까지 두둔하면 안 된다면서 가결을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민주당이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 인물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연말 사면설이 흘러나오는데 스스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복권을 위한 들러리는 되지 않겠다면서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친필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만큼 복권 없는 사면은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앞으로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느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반응입니다. 거참 무슨 양심수 코스프레냐, 정치 근육 키우기냐, 이런 반응이 나왔네요.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5년 형기가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이제 만기 출소 넉 달이 남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면피성 구색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독주 속에서 부울경 출신인 김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 다음 총선에서 PK 지역 새몰이에 나설 수도 있고
또 당 입장에선 대선 주자가 늘어나 정권 탈환에 더 유리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경남, 부산, 울산 PK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제 지도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 여권에선 양심수 코스프레, 다음 대선 출마를 위한 체급 부풀리기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습니다. 김 전 지사의 양심수 코스프레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친문적자의 귀환이 이루어질지 관심을 쏟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문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 52시간제 개편에 또 문재인 케어 폐기까지 잇따라 문재인 정부 정책을 뒤집자 민주당은 문정부의 성과를 지우는 정책적인 보복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박석영, 권남기 기자 리포트 이어서 보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신한울 1호기 준공식 축사에서 원전 산업 제도약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이 우리 경제를 수습 못할 상황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한울 1호기 가동의 연간 수입 대체 효과는 약 25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3조 3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우리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전임 정부 정책이라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친이낙연계 윤영찬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정파 불문하고 추진됐다며 문재인 케어 폐지는 국민 혜택을 줄이는 등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도 문재인 케어 폐기는 서민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거라며 윤 대통령은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자는 노동시장 개혁 공고안에 윤 대통령이 화답한 것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뿐 아니라 국민의 삶마저도 30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죽도록 일하는 과거의 노동으로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건강보험 개편이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 2040년 누적 적자가 6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국민 10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추진 상황을 직접 설명할 예정인데요. YTN에서 생중계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